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시그널 캔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시그널 캔들은 주포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캔들입니다. 이 캔들이 어떤 자리에서 등장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점에서 혹은 상승 초입에서 등장하는 시그널 캔들만 정확히 캐치해낼 수 있으면 단기간에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캔들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G2파워 주가가 강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8분 현재 주가가 13.17% 상승 중이다. G2파워가 최근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그룹과 투자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MOU를 통해 G2파워는 파이브스톤 에너지그룹과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컨소시엄으로부터 약 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확정하고 첨단 기술 이전을 받게 된다. 이번 MOU를 통해 미국 메릴랜드 주정부와 파이브스톤 에너지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7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에 첨단 인공지능 기반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태양광 EPC 및 O&M 사업, 배전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G2파워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 에너지 시장 중 하나로 G2파워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이 인정받으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편 G2파워는 중전기기, 재생에너지 및 2차전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미 현지법인 설립 및 신사업본부 신설을 의안으로 이사회에 결의했다. 김동현 G2파워 이사는 이번에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지난 11일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그룹과 투자 및 사업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미국 현지 사업 진행을 위한 법인 설립과 신사업본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G2파워가 설립하는 G2아메리카는 미국의 2차전지 셀 제조기업 파이브스톤 에너지와 미국의 장기투자 운용사인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한다. 회사는 이번 컨소시엄이 재생에너지와 2차전지 분야에서 지난해 약 2천조 원 규모로 형성된 미국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2아메리카의 주요 사업 분야는 2차전지, 셀 개발 및 제조, 재생에너지 및 ESS 시스템 개발 제조 시공, 전력기기 및 배전반 설계 및 제조, 에너지 컨설팅 등을 주력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파트너사인 파이브스톤 에너지는 미국 연방조달 및 방산업체이며 세계 유일 수계 배터리 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 에너지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파이브스톤 에너지가 보유한 수계 LFP 배터리 셀 제조 기술은 원가 절감 및 친환경공법 등 기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G2아메리카는 1차적으로 미국 사모펀드 FSE 컨소시엄으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국 사모펀드 GEM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G2파워 대표이사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비전도성 액체에 배터리를 담가 열폭주연상을 차단하는 액침 냉각 ESS 제품에 대한 시제품 출시를 내년에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 액침형 ESS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사업 확장에 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거대 조달 시장을 출발점으로 글로벌 ESS 시장과 액침 냉각 기술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당당히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G2파워는 다음 달 초 소집이사회와 1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미국 파트너사인 파이브스톤 에너지 측 임원을 등기사로 선임하고 신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입니다. 에너지 및 전력 문제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하여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G2파워는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ESS 등의 부분 방전 감지 기술을 적용한 CMD를 탑재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CMD, 즉 상태 감시 진단 시스템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정보통신이 적용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므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저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CMD 기술력을 원자력 전력 개통 배전반 사업에도 확대하고자 원전 설비 수주에 필수적인 한수원의 인증 심사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고압의 전력을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압의 전력으로 변환하고 각 사용처로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를 수배전반이라고 합니다. 동사는 수배전반 사업의 경우 23년 기준 관급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와 컨소시엄을 통해 G2 아메리카라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셀 개발 및 제조, 재생에너지 및 ESS 시스템 개발, 전력기기 및 배전반 설계 및 제조, 에너지 컨설팅 등 동사의 기술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G2 파워 일봉입니다. 제가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과대 낙폭이 눈에 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과대 낙폭은 결코 자연스러운 주가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 기업에 어마어마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대 낙폭은 주포의 농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대 낙폭 자리부터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의 상황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선을 살짝 돌파를 했지만 바로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한 번 더 돌파를 하지만 역시 다시 흘러버립니다. 저는 이것도 주포의 핸들링이라고 봅니다. 21선 매매법을 신봉하는 트레이더들을 농락하는 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놈들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매매법에 정통한 놈들입니다.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놈들을 발라먹기 위해서는 한 수를 더 내다봐야 합니다. 21선에 걸치면 안 됩니다. 21선에 확실하게 안착을 해야 타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놈들의 페이크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캔들입니다. 틀림없는 시그널 캔들입니다. 거래량도 터진 것이 보입니다. 아직 21선 위로 안착을 하지 못했지만 시그널 캔들이 등장하면 과감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의 의미를 이해하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포가 간을 본 자리입니다.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주가를 부양시키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한 것입니다. 시그널 캔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선 안착보다 저는 시그널 캔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게다가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그널 캔들의 위력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갭을 메꾼다라는 표현을 트레이더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대 낙폭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 과정에서는 매물이 쌓이지 않고 텅텅 비어 있게 됩니다.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어 매물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위에 아예 매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빈 공간에서는 주가가 비교적 가볍게 상승을 합니다. 매물대 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빈 공간을 메우는 상승을 갭을 메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트레이더는 매물대가 아예 없는 이러한 빈 공간을 노립니다. 한마디로 먹을 자리가 나온 것입니다. 단타꾼들도 이렇게 갭을 메우는 상승을 할 때 따라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가가 비교적 가볍게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에서 급상승하는 과정이 바로 갭을 메우는 상승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에 주포가 핸들링을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1선 안착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21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더 흘러내릴수록 더욱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자리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물대가 없는 빈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갭을 메꾸기 위해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을 잡아내면 됩니다. 바로 그 신호가 시그널 캔들입니다. 영단어 시그널이 바로 우리말로 신호란 의미입니다. 신호가 등장한 것입니다. 갭을 메꾸러 간다는 신호가 나온 것입니다. 주포가 본격적인 핸들링을 시작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쾌재를 부르며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과대 낙폭 이후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시그널 캔들이 나오면 타점을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단기간에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고점에서 긴 윗꼬리는 매도 신호입니다. 저항에서 밀린다는 뜻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정확히 6일 동안 기간 조정이 나오고 7일째 되는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조정 기간 동안 갭으로 혹은 큰 음봉으로 뚝뚝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기간 조정을 길게 주는 놈이 아닙니다. 가격 조정을 크게 주고 나서 반등을 시키는 놈입니다. 이를 빨리 읽어내야 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어제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반등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는 것이 트레이딩 기술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기술이 탁월해지면 예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이 예술이 아닙니다. 저는 트레이딩도 예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황을 읽어야 하고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찾아내야 하고 차트를 예술적으로 분석을 해내야 가능한 경지입니다. 최고의 트레이더는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예술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눈부신 예술가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HPSP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로서 최근 예스티가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함으로 시장 독점적인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PSP의 고압수 소원 힐링 장비는 폭발 위험성이 높은 장비로 반도체 업체들이 이 장비를 채택할 경우 검증 절차가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사는 2분기에 지연되었던 장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어지며 하반기 주요 고객사들의 K-팩 증가와 더불어 실적도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북미 고객사의 HBM 캐파 확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북미 고객사의 HBM 캐파는 올해 말 30K에서 내년 말 100K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에 따른 고압수 소원 힐링 장비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반도체 업황의 부진으로 인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성장 정체 속에서도 HPSP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예스티와의 소송으로 인한 주가 급락 요인이 해소가 되었기에 주가 반등에도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큰 상승 파동과 큰 하락 파동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상승 3파입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모두 끝나고 상승 1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범위에서 최근까지의 상승을 저는 상승 1파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 앞쪽에서 상승 1파 과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1파 상승 과정 안에 중파동이 여러 번 등장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발생한 중파동을 무시하면 이 전체가 상승 1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기술력이나 상승 모멘텀을 분석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앞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 이후 반등을 했지만 21선 안착에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다시 흘러내린 주가가 탁하고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캔들입니다. 시그널 캔들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미세하지만 거래량도 터진 것이 보입니다. 21선 위로 안착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그널 캔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저항에서 한번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였습니다.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시그널 캔들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 캔들입니다. 주포가 간을 본 자리입니다. 이후 갭으로 떠서 상승을 하고 나서 지지라인을 유지하다가 오늘 한 번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음봉이 뜬 것은 시가가 갭으로 뜬 후 시가가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시가갭을 메꾸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여하튼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터지며 매물을 많이 소화를 했기에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간단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가 국내 대표 벤처 캐피털 기업으로서 꾸준한 투자 활동을 통해 성장하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며 블록체인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정보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국내 벤처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꾸준한 투자 활동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벤처 투자업계의 선두주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기술 투자는 토큰 증권 발행, 즉 STO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분류되어지기도 한다. 우리기술 투자는 앞으로도 유망한 벤처기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입니다. 우리기술 투자는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 하나로 트럼프 수혜주로도 인식이 되어집니다. 미 대선이 트럼프 당선 쪽으로 거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들의 큰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뿐만 아니라 우크 재건주들도 오늘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줄여서 최근 부분은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오고 나서 급상승을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하얀 원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후 길고 긴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며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급락이 한번 나옵니다. 이 부분입니다. 과대 낙폭 자리입니다. 이후 반등에 성공을 하지만 21선 안착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밑으로 흐른 주가가 5일선을 회복한 후 21선 안착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차트를 좀 더 줄여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쌍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이 캔들의 중요성도 몇 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등장한 큰 오빠 캔들이면서 동시에 돌파 신호인 큰 오빠 캔들이기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 이후에도 쭉쭉 치고 가는 패턴입니다.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지만
짧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치고 간 것이 보입니다. 제가 좀 차트를 크게 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평선들을 다 지우고 중요한 표시들만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차트가 옷을 다 벗어던지고 나체가 된 느낌이네요. 실제로 이런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오로지 지지와 저항 그리고 캔들의 흐름만을 읽고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돌파 신호인 큰 오빠 캔들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캔들이 돌파 신호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트레이더들은 이 캔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돌파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봉 3개가 뜨지만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말하는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눌림이 나올 때 저항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조정 기간 동안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치고 가는 힘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슈팅이 2번 더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정 기간에도 주가가 크게 밑으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상승하는 힘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슈팅이 다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치고 가는 힘이 좋은 구간이 나옵니다. 물론 시황이 뒷받침이 되고 이 종목에 내재된 상승 모멘텀이 좋아야 합니다. 트럼프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차트상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면 주포의 농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올라가던 주가가 기간 조정이 길게 나오지 않고 가격 조정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주포놈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주포가 개미를 털기 위해 만들어내는 구간입니다. 이놈은 기간 조정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음봉 3개, 즉 흑산병으로 짧게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투 음봉과 마찬가지로 흑산병도 단기적으로 개미들을 툭툭 털어내는 방식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렇게 과대 낙폭이 나왔는데 양봉이 하나가 떴다고 타점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아, 있기는 있습니다. 낙주매매 귀신들은 여기서 타점을 잡아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주포놈은 과대 낙폭을 만들어낼 때 이미 오늘까지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주포놈이 개미들을 털어내는 방식은 크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길게 나오면 가격 조정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합니다. 반면 이렇게 기간 조정이 길게 나오지 않고
짧게 가격 조정으로 개미를 털어내는 놈들은 바로 급등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대 낙폭을 만들어내면 개미들이 함부로 달라붙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패턴 분석을 통해 놈들의 습성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캔들을 다른 의미를 가진 또 하나의 시그널 캔들이라고 봅니다. 원래 제가 말하는 시그널 캔들은 주포가 물량 테스트를 하는 영망치형 캔들을 말합니다. 제가 이 캔들을 제2의 시그널 캔들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그널 캔들이란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캔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캔들도 시그널 캔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정반대입니다. 영망치형이 아니라 망치형 내지 연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의 아랫꼬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밑에서 주가를 말아올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형태입니다. 주포놈이 급반등을 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이 캔들도 시그널 캔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캔들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놈들을 발라먹을 수 있는 캔들 중 하나입니다. 사실 시그널 캔들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BHI입니다. 원전 관련주입니다. 제가 간단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BHI에 대해 미국 내 원자력 채권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부문 실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리레이팅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박장욱 대신증권연구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력 재건을 위한 지원법 안에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전기화를 통한 탈탄소 및 인공지능 AI 시대 선도를 위해 원자력 재건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집권 정당과 상관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HI는 2010년 도시바의 파트너사로서 미국 보글 원전 3, 4호기와 썸머 원전 2, 3호기의 보조기기를 2013년까지 성공적으로 납품한 바 있다며 원자력 부문 실적은 신한울 3, 4호기 수주가 매출에 반영되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SMR 시장이 개화될 경우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3분기 중 지역 난방공사의 2,396억 원 규모 EPC 수주와 2,740억 원 규모 도시바향 HRSG 수주 등 대규모 신규 수주가 이뤄졌다며 올해는 수주 잔고 대비 매출액이 3.1배로 지난해 1.87배에 비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BHI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 52% 상승한 3,806억 원과 22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성 높은 HRSG 부문의 매출액 증가로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시그널 캔들입니다. 본격적인 상승 이전에 주포가 간을 본 자리입니다. 3중 바닥을 찍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시그널 캔들입니다. 과대 낙폭 후에 밑에서 감아올린 캔들입니다. 두 캔들이 모두 시그널 캔들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최고수들은 캔들 매매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어떤 형태의 캔들이 어떤 자리에서 등장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가의 흐름을 읽어내고 시그널을 주는 캔들에서 정확히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면 분명 이 바닥에서 최고의 트레이더가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차트 몇 개를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폴라리스 AI입니다. 시그널 캔들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클라우드웍스입니다. 시그널 캔들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비트나인입니다. 시그널 캔들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노뎁입니다. 시그널 캔들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SY 스틸텍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시그널 캔들입니다. 과대 낙폭 후의 밑에서 감아올린 캔들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동양 고무 벨트입니다. 시그널 캔들입니다. 바로 앞에서 시그널 캔들 하나가 먼저 등장을 했던 것도 보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과대 낙폭 바로 뒤에 밑에서 말아올리는 새로운 형태의 시그널 캔들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지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너무 기쁩니다. 부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 관련주들도 오늘 모두 날아갔네요. 당분간 트럼프 관련주들이 폭등을 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